날씨가 덥습니다. 8월 정말 이 무더위 속에 장순환은 어떻게 지내고? 8월 무더위요? 네, 8월이 나가는 8월이잖아요. 이 8월 무더위 속에 장순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혹시 이 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나 뭐 이렇게 몸보신할 없어요. 만한 거 없습니까? 네.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 도라지청을 먹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도라지청을 최근에 먹고 있거든요. 요거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먹고 있는데 근데 뭔가 몸에 좋은 건강 보조식품을 일주일 먹는다고 해서 그런 티가 날까요? 근데 이 도라지청은 일주일 먹어도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목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도라지청이라고 하는데 목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중계도 안 하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중계가 아니라 중계는 제가 하고 제가 방송을 많이 하는데. 제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말 좀 줄여 좀. 그래서 도라지청을 먹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야구로 올라갑니다. 대구로 자, 이번 주도 댓글 어떤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영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올리신 질문인데요. 자, 아시안 게임에 각 팀에서 차출될 예정인데요. 네. 투수를 보내는 팀과 타자를 보내는 팀 중 데미지는 어디가 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타자는 매 게임 나올 수 있으니 주축 타자를 보내는 팀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요거 질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선발을 보내는 팀이 가장 데미지가 클 것으로 데미지가 생각이 크다. 돼요. 네. 선발을. 선발.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박세웅 선수하고 나균환 선수가 지금 차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요한 9월에 네, 또 시기. 그러면 거의 지금 대표팀 소집된 이후에 한 17일에서 한 18일 정도니까 한 2번에서 3번을 못 던지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그게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야.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야수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빠지더라도 뭐 이렇게 엔트리에 이렇게 야수를 또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들 잘 메울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 선발 빠지게 되면 각 팀마다 이 국내 선발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렇죠. 그 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또 뭐 오프너라든가 뭐 불펜 데이라든가 아니면 뭐 퓨처스에 있는 선수 끌어올려서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내줄 가능성이 높죠. 야. 선발 빠지는 팀이 좀 데미지가 가장 큰 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롯데가 또 5강에 진입하기 위해서 5강 싸움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진짜 9월, 그럼요. 9월 달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겠네. 네, 큰 데미지죠. 야. 네, 선발 투수 2명이 빠지니까. 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웹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이정우 선수의 대체 발탁으로 어떤 선수가 나올까요? 각 팀별 미필 선수 발탁수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네요. 글쎄요. 이정우 이게 선수. 어떻게 이제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김현준 선수가 가장 거론이 되고 있고, 근데 윤동희, 김민석인데, 왜 하니까?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와일드카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구창모는 와일드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창모 선수가 만약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탈락을 하게 되면 투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을 건지 아니면 야수를 와일드카드로 꼽고 그리고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투수를 데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바꿀 수 그러니까 있구나. 이게 이제 유중일 감독하고 이제 조기현 전력강화위원장이 어떻게 이제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제 요 3명 네. 제가 이제 언급해드린 요 3명이 지금 1순위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석 선수까지 가게 되면 롯데는 3명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굉장히 좀 타격이 있겠다, 확실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팀마다 외야가 3명까지인데, 팀마다 3명. 팀 내 3명인데 지금 외야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강백호 선수가 뭐 외야를 봐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외야수를 한 명 뽑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김민석 요 셋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벤치 코치와 QC 코치의 차이점이 뭔가요? 벤치 코치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 말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그런 이제 예전에 이제 SK 와이번스가 예이치 코치인가 아마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었어요. SK가 퀄리티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각종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네. 그 수집을 이제 경기에 접목을 시켜서 경기를 이제 구성을 짜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벤치 코치 같은 경우는 약간 수석 코치 느낌이 있고요. 네, 퀄리티 컨트롤은 자료를 선수한테 뭐 코칭 테이프 전달해서 그걸로 인해서 경기를 구성을 하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유니폼 질문이 나와서 궁금해요. 제 기준 홈 화이트 원정색이 다른 이유는 생맹 있거나 색 구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요즘 유니폼이 다양해지면서 가끔 너무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홈팀이 간혹 짙은 색이나 원정팀과 비슷한 어두운 색을 입는 경우 유니폼 색에 대한 규정은 없나요? 이게 그냥 이벤트로 입는 거잖아요. 서로 합의 그렇죠. 보고. 네. 합의 보고. 왜냐하면 가끔 보면 이제 주말마다 다른 유니폼을 입는 팀들도 있고,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다르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주중 3연전과 주말 3연전 유니폼이 다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 쪽에서 요즘은 왜냐하면 이제 유니폼도 이제 다 초상권들이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얼마만큼 팔린 만큼 또 선수들에게 또 이게 배분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가끔씩 비슷하게 나올 네, 때가 비슷하게 있어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규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게 못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합의하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질문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바로 MLB파크 한국 야구타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최고 조회부터 들어가 볼게요. 야, 이거 일단 트레이드부터 얘기가 나오네요. 바로 또 대형 트레이드 터지나? 제가 말씀드렸죠. 주간에 나왔던. LG 차명석 단장 트레이드 요청한 구단 하나 더 있다. 야, 향후 마운드 운영 계획도 밝혔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31일까지잖아요. 7월 30일. 이 데쿠라 나갈 때쯤이면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끝났죠. 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건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한 2, 3일 정도 이제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알로베이스 볼 때 강재훈 기자가 차명석 단장 귀국하자마자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통화하면서 그런 내용을 없다고? 없다고 얘기했는데 트레이드? 트레이드는 아니라 이제 켈리 교체가 있냐 없냐 그건 그것만? 맞죠. 트레이드는 켈리 있을 수도 있다. 교체는 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근데 뭐 있어도 없다고 그러지. 그렇지. 뭐 있으면 있다고 합니까? 그 밑에 거 영웅들 시즌 포기 아니야. 메이저리그식 빅딜 오케이. 그런데 LG에 더 받아낼 수 없었나? 아, 이게 지금 키움 팬들은 시즌 포기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원태 정도의 카드를 보내는데 이주영, 김동규 그다음에 이 지명권을 잘 받아온 것 같아요. 일차 지명이니까. 근데 이주영 선수하고 이제 김동규 선수 말고 네. 다른 선수를 오히려 데리고 왔으면 어땠을까? 즉시 좀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이 선수는 네. 아직 루키급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김동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끼워서 트레이드한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동규 카드보다는 오히려 더 1군 무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오히려 데리고 왔으면 제가 봤을 때 키움도 괜찮은 트레이드인데 김동규 선수, 이주영 선수 지명권 한 장이라고 한다면 일단 큰 출혈이거든요. LG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지명권은 일단은 잘 갖고 왔어요. 잘 가져왔는데. 이주영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주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박아놓고 쓰면 진짜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다가 선수예요. 내야 유틸리티 다 쓸 수 있고. 2루도 되고, 1루 외야도 되고, 되고. 외야도 되니까. 네, 네. 음. 요 김동규 카드가 좀 아쉬운 거죠. 아. 키움 입장에서는. 키움 입장에서는. 네, 네. 그 밑에 거 썰들 종합해보니 이민호를 지킨 거네요. 아, 썰에는 이제 이민호를 보내고 썰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야구부장 또는 지난 썰들을 종합해보면 이민호를 보내고 이주영이랑 뭐 김동규 이렇게 보내는 거였나 봐요. 근데 이게 트레이드라는 게 이게 지금 성사가 된 이후에 뭔가 조금 아쉬우니까 뭘 뭐 더 껴야 되나 안 돼.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LG는 이 정도 출혈, 그러니까 1차 지명, 그러니까 1라운드 지명권을 넘기는 거 빼고는 저는 괜찮은, LG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LG한테 이익이 되는 네, 트레이드다. 네. 아. 왜냐하면 이게 그 LG 트윈스가 국내 선발 한 자리 메우려고 최근 몇 년간 너무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사실 맞아. 어떻게 보면 차우찬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에 없어가지고 그 몇 년째예요 벌써. 근데 그치. 이 최원태 같은 경우는 확실한 카드죠. 확실한 카드라고 봐야죠. 네, 예. 확실한 카드니까. 지금 뭐 3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이니까. 꾸준함을 보여줬고. 올해도 굉장히 좋아요 최원태 선수가. 네. 나이도 26이니까. 27. 일곱이지. 97년생. 네. 근데 주전 몰빵야구 너무 심하지 않나 이거 뭐지? 오늘도 허포가 주전이 아니니 동원이만 교체. 주전 몰빵 야구. 근데 야구란 스포츠가 주전이 정해지면 그 선수들이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스포츠예요. 아, 그럼요. 확률이 높은 네. 선수들이니까. 그리고 뭐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다음 경기를 대비하게 되면 이제 엔트리에 있는 선수들을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전들이 너무 이제 의존도가 큰 게 아니라. 근데 다른 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전들의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야구란 스포츠가. 뭐 다른 스포츠는 안 그래요? 농구도 그렇고 뭐 아, 배구도 그렇죠. 그렇고. 주전 나가는 거지, 다. 네,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선수들이 많을 뿐이지. 유강남은 역대급 먹튀길 걷지 않을까요? 라는 유강남은 빠졌어요. 엔트리 지금. 예. 옆구리 다쳐가지고 한 3주 정도 휴식 취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타격 성적이 워낙 안 좋고 이제 마운드도 이제 하위권이다 보니까 유강남 영입 효과를 이제 롯데가 보지 못한다고 이제 팬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팀 성적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댓글에서 그걸 본 것 같은데 그 같은 FA에 나왔던 선수들의 그 성적을 봤을 때는 지금 롯데에서 데려간 선수들의 성적표가 맞아요. 조금 떨어진다. 다 마이너스예요. 네, 뭐 한현희, 유강남, 뭐 노진혁 다. 유격수까지. 네네. 아, 그게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 확실히 떨어졌죠 성적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돈을. 노진혁 50, 유강남 80억. 80억. 그리고 이제 한현희 선수도 이제 뭐 옵션 해가지고 40억이니까. 그러니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보낸 성적보다 이제 올해 성적이 좀 안 나오니까 이런 질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너 30 가능해? 특급 유망주 이적의 울컥. 이주영이 기회 잘 잡게. 아, 이주영 얘기야 이것도? 네, 이주영이가 좋은가 스피드도 보다. 있고 정확성도 있고 이게 펀치력도 있어요. 이 선수는. 네, 그래서 아마 연기혁 감독도 키우고 싶어 했을 겁니다. 네. 외야로 이제 전업을 했었는데, 외야로 이제 변경을 했었는데, 2루수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또 2루 연습도 시켰고, 겨울에. 그런데 사실 야수가 LG 트윈스 크기는 좀 어렵죠. 네. 워낙 그 라인업 자체가 빵빵하다 보니까. 그러다 근데 보니- 이주영 선수는 전 진짜 큰 기회가 지금 네, 부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에 있을 때 이제 1군에서 타석에 들어선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죠. 거의 예. 없었던 예. 선수인데.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기 전에 증문습답 들어갈게요. 네. 쌍순아의 증문습답 들어갑니다. 즉석에서 물어봐서 즉석에서 답하는 증문습답인데, 요 질문은 이제 우리 구독자, 구라쟁이 분이 올리셨거든요. 우선 제가 지난주 또 10,000원 입금하겠습니다. 장순아는 거의 안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거의 지금 30만 원 가까이 가는 동안에 한 6만 원 내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계속 올스타에서 이긴 팀이 상금 받는데 상금 어떻게 쓰는지 이거예요? 대답할게요. 잠깐만 시간을 좀 드려야죠. 유소년 발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자, 시간을 35초 드리겠습니다. 네. 35초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초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올스타전 이기게 되면 이제 상금이 나오죠. 상금이 네. 지금 3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걸 n분의 1 합니다. 네, n분의 1 해가지고. 선수들끼리요? 네, 참가한 선수들 있잖아요. 아니면 네. 이제 그 올스타 뽑힌 선수들이 이야기를 나눠요. 아마 뭐 기부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 돈을 정확하게 n분의 1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다 넣어줘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돈을 이제 기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기부합니까? 네, 좋은 데다가. 땡. 제가 아까 몇 초라 그랬죠? 35초에서 앞뒤 3초. 잠깐만요. 31.87! 졌네요, 제가. 3초니까. 네. 야,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올스타전이 끝났는데, 이 질문을 궁금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 어떻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n분의 1 하든가. 그 장순아도 그렇게 해서 n분의 1에 딱 들어온 적 있습니까? 네, n분의 1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선수들 이제 특히 이제 그 고참들을 중심으로 네. 이 돈을 뭐 어디다 이제 기부를 하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장난은- 그래서 기부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기부 영수증은 그거 다 이제 오죠. n분의 1로 다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댓글 하나 살펴봤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 굉장히 무더운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도라지청을 먹고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더위 잘 견디시고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야구로 한다. 댓글 보라.